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6월 모의고사 고2 27번부터 30번까지 네 문제 풀이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이유는 모의고사 대회를 하는 학생들 중 몇 명이 27번부터 30번에 대한 풀이를 요구를 해서 그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풀이로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의 문제가 이러한 글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본격적인 그림이 나와져 있죠. 위에 문제를 해석해서 그림을 최대한 뜯어보면 y는 ax와 log ax 얘 둘은 지수함수와 역함수로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걸 알아야겠죠? 따라서 y는 x라는 이렇게 대칭축이라 할까요? 대칭선 y는 x라는 선이 있고요. 문제에서 a에서 b까지와 b에서 c까지의 길이의 b가 각각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칭선이 있기 때문에 이 2대 1을 다시 한번 표현해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A에서 대칭선까지의 길이의 b와 그 대칭선에서 다시 b까지의 길이의 b와 b에서 c까지의 길이의 b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저는 풀 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역함수 관계였던 이 로그 ax와 그 아래에 있는 로그 a의 x-1-1이라는 이 함수가 똑같은 함수인데 여기에서 여기 밑으로 갈 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아니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길이의 b가 1대 1대 1이지만 결국 실제 거리 그러니까 b에서 y축으로 평행한 선 c에서 x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으면 결국 실제 길이는 1 그러면 얘는 루트 2라는 소리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길이가 얼마인지 필요 없지만 문제 풀 때 실제로 준 길이가 1과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얘도 뭐 똑같이 바꾸면 루트 2, 루트 2란 소리겠죠? 자, 이 부분에 착안한다면 A에서도 Y축에 평행한 선, B에서도 X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 수직이 되면서 이 길이는 2, 요 길이가 2가 되는 그러니까 좌표를 잡아서 충분히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견적이 된다면 A의 좌표를 T라고 하면 그때의 A의 좌표는 1차 함수로 쓰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좌표가 T,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되고요. B의 좌표는 A 좌표의 역함수 그러니까 X와 Y의 위치를 바꾼 것이지만 실제 길이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긴 것이기 때문에 B의 좌표는 T 플러스 2 그리고 Y 좌표는 마이너스 T에서 실제로 내려갔죠.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근데 얘 둘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와 Y의 위치를 바꿔 성립한다는 식을 세우면 됩니다. 아래쪽에 세워볼게요. 그러니 결국에는 마이너스 T 플러스 5와 T 플러스 2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두 개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2t는 3이 되고요. t의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t의 값이 나왔으니까 결국엔 a 좌표는 2분의 3, 2분의 7이 되겠죠? 자, 2분의 3, 2분의 7을 내리겠습니다. 얘를 y는 ax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2분의 7은 a의 2분의 3승이 되고요. 문제에서 4a 3승을 물어봤죠? 그러면 양변에 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 정답은 4 곱하기 4분의 49 그래서 49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8번 28번도 당연히 읽어봐야겠죠? 읽어보고 핵심적으로 제가 본 힌트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삼각형에 대한 문제이므로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곳에 관련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비율을 준 거기 때문에 비율에 관련해서 또 다른 성질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풀이를 진행하면,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ABD에도 외접원이 있고 죄송합니다. ACD에도 외접원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요렇게 하나의 원이 그려지고, 또 오른쪽에도 하나의 원이 요렇게, 뭐 정확하게 않겠지만 뭐 이렇게 각각 원이 있다는 소리고, 얘의 반지름이 R1이고 얘의 반지름이 R2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R1과 R2의 길이의 비를 줬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키포인트는 각각에 대해 사인 법칙을 세워서 AB와 AC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문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제 바로 풀이를 합니다. 임의로 AD와 BCA에 생기는 각 중에 한 곳 마음에 드는 것을 세타라고 해서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사인 법칙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평각은 180도이면서 세타를 뺀 거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변환, 쌤이 뒤에 앞에 올린 영상도 있죠. 각변환을 통하면 충분히 식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이 R1은 사인 세타분의 AB겠죠? 위에 준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쓰기 위해서 미지수가 많다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길이의 비가 나올 테니까요. 다음 오른쪽에서 사인 법칙을 씁니다. 이 R2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AC가 됩니다. 됐죠? 거의 끝났죠?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화 공식에 의해서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모르겠으면 앞에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R1과 R2의 비율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3분의 루트 13이라 했죠? 요 두 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R1분의 R2는 얘들이 분자분모에 오면 결국은 AB분의 AC와 같고, 그게 3분의 루트 13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AB와 AC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AB를 3t 그리고 AC를 루트 13t라고 잡아서 나머지인 3분의 파이와 6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3t 그리고 오른쪽이 루트 13t, 그러면 3t의 값이 곧 정답이겠죠. 자, 요걸로 코사인 법칙을 세우겠습니다. 13t의 제곱은 9t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봅시다. 3t 곱하기 6의 2배 36t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정리합니다. 4t 제곱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야겠죠. 플러스 18t 그 다음 마이너스 36은 제로가 되고요. 약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될 겁니다. 2t, t 그리고 9가 나오려면 6하고 3이겠네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t는 길이로 잡았기 때문에 2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B의 길이는 3t입니다. 3t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뭘 물어본 거냐면, 네, P분의 Q,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P 플러스 Q는 11이 되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29번은 문제에서 주고 있는 그 규칙에 맞게 식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그 B의 값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충분히 읽어보시면 쌤이 바로 밑에 쓰는 B라는 집합은 2의 1승부터 2의 2승, 그래서 2의 10승까지 총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4라는 것은
로그의 밑이 4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로그 4의 1부터 로그 4의 2 그렇게 쭉 가고 그 다음 로그 4의 100까지가 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얘와 교집합 A, B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원소가 B잖아요. 그 B에다가 로그 밑을 대입시켜서 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규칙을 찾아서 실제로 4개인 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이겠죠? 쌤이 생각했던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 되면 당연히 2의 1승부터 B가 2의 1승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 A2라는 것의 원소는 총 100개인데 밑이 2인 경우죠. 따라서 로그 2의 1, 로그 2의 2 이런 식으로 가서 로그 2의 100인 경우가 되고요. 총 10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B가 2의 10승인 경우 그러니까 A의 2의 10승이 있겠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10승 1, 로그 2의 10승 2 해서 어디까지냐면 로그 2의 10승의 100.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원소들과 위에 적어놓은 A사라는 얘와 겹치는 게 딱 4개인 것만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얘를 쉽게 보는 생각을 해야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계속 색을 바꾸겠습니다. 이 문제의 로그의 이 공통점은 모든 밑이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때문에 A4부터 밑을 2로 바꿉니다. 그러면 밑을 2로 바꾸면 2의 제곱이 되는데 이 제곱은 앞으로 빠지면 2분의 1이 되고 이 2분의 1은 다시 진수로 가면 로그 2의 루트 1이 됩니다. 결국에는 밑이 다 2로 바뀌게 되면 2의 거듭제곱이 다시 분모로 가면서 그 분모가 다시 진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은 루트 3이 되고 결국 얘는 2의 루트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4라는 얘를 단순하게 이 거듭제곱의 숫자로 바꾼다 생각이 들면 자, 얘는 실제로는 밑이 2고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얘는 1, 2, 3, 4부터 100까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A4는 볼 필요가 없겠죠. A4와 A4는 모든 항이 같기 때문에 애초에 겹치는 게 4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볼 필요 없고요. 예시를 또 A의 2의 3승 8을 보겠죠? 그럼 얘는 로그 8의 1인데 여차저차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보이고 로그 2의 세제곱근 루트 1 로그 2의 세제곱근 루트 2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로그 2의 세제곱근 루트 100으로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쭉 가서 루트 100이라는 원래의 이 기존의 집합 개수에서 제곱근을 달리한 그러니까 1, 2, 3, 4, 100이랑 요 묶음이랑 뭐 2제곱근은 볼 필요 없겠죠. 다음 세제곱근, 세제곱근 1,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 세제곱근 100. 그 다음 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4제곱근 1, 4제곱근 2, 4제곱근 3, 4제곱근 100.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10제곱근 1, 왜냐하면 2의 10승이니까요. 10제곱근 2, 10제곱근 100. 그들 중에서 겹치는 게 4개인 것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얘 동그라미 치고 있는 얘가 메인이고요. 아래 있는 얘들은 실제로 비교해야 되는 것들인데 차수,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달라질 때마다 같아지는 게 몇 개인지 규칙만 파악해 주면 됩니다. 해보면요. 이제 마지막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해보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제일 첫 번째, 자연수의 진행과 일반 루트에 겹치는 거의 개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10개밖에 없습니다. 즉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 얘는 b가 8일 때이기 때문에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이면서 제곱과 같아질 때는 세제곱근 1 그리고 그렇게 쭉 가면서 세제곱을 벗길 수 있는 자연수의 세제곱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 되는 건 세제곱근 8이 될 거고 그 다음 되는 건 세제곱근 27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되는 건 세제곱근 64 자연수의 세 거듭제곱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숫자는 5의 세제곱이라서 100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겹치는 게 딱 4개 들어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16인 경우, 그러니까 4제곱근이 될 텐데, 4제곱근이 될 때는 얘랑 똑같이 1 되죠? 2 안 되겠죠? 근데 루트랑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4제곱근에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만드는 숫자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이해되고요. 또 4제곱근 2의 4승도 됩니다. 지금 어떤 규칙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4제곱근 3의 제곱도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3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만 생각해 하더라도 얘는 개수가 분명히 4개가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4제곱근 3의 4승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4개를 넘어버립니다. 자, 다음 갑니다. 5제곱근 1부터 적힌 상황인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홀수 거듭 제곱은 어지간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제곱근 1, 그 다음 될 수 있는 건 5제곱근 2의 5승입니다. 홀수 거듭 제곱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다음 숫자는 3의 5승이 될 것이고 얘는 100을 넘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면 5 이후에 있는 홀수 거듭 제곱은 다 빼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거는 6일 때, 8일 때, 10일 때인데요. 자, 6일 때를 해보면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만 6제곱근 1, 다음 6제곱근 2의 3승, 당연히 제곱근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 6제곱근 3의 3승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6제곱근 뭐겠습니까? 2의 6승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 그러니까 64, b의 값이 64일 때가 되고요. 지금 얘를 해보면 8제곱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겨우 맞춰놨잖아요. 근데 8제곱근은 4개가 되기 전에 100이 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제곱근이 되는 b의 값이 8인 경우와 6제곱급인 64, 2개를 더한 72가 정답이 됩니다. 네, 3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이고 여러분들 30번 문제가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프 테스트 문제라고 불리거든요. 자, 이런 유형을 지금 매번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6월 모의고사 30번도 나오게 되면 그때도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할 게 많은데 단계적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fx는 sin 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gx는 a 코사인 b입니다. a에 b가 실수라는 거 이외에는 어떤 모양도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코사인 a 그 부호 앞에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모양 혹은 위로 볼록한 모양 a에 따라 나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프를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려봐야 된다는 느낌이 옵니다. 다음 범위 주어져 있고요. hx가 절대값이 포함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을 과감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절대값이 양수로 풀릴 때는 fx가 gx보다 클 때고요. 다음 음수로 풀릴 때는 fx가 gx보다 작을 때일 겁니다. 등호는 위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위아래의 경우로 나눈다면 부등호를 지정해서 요 절대값을 풀 수 있을 것이고 fx가 클 때는 fx, gx가 클 때는 g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뭘 뜻하냐면 fx와 gx의 그래프를 둘 다 그리는데 그래프의 치역의 크기에 따라서 높은 쪽으로 더 그래프를 그려주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높은 애들 것만 취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걸로 위에 있는 건 다 끝났고요. 이제 실제로 그래프 테스트, 가와 나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가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힌트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그 c에다가 파이를 더한 값도 2분의 1이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프를 그릴 때 뭔가 힌트를 주는 거겠죠? 따라서 가와 나의 힌트 그리고 위에 해석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아래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기준이 되는 X축과 Y축 그리고 사인 함수는 검정색으로 그릴 거고요.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그리고 먼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을 찍어주고요. 최대한 조금 자세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4개의 X값을 그림과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 점근선도 그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릴 때 정성 쏟는 게 아무래도 풀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좀 꺾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드러운 모양입니다. 얘가 바로 사인 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색깔을 바꿔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코사인의 모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내가 그리는 거에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일 수도 있고요. 제가 다른 그래프 하나 더 그릴 때는 뭘로 할까요? 초록 색깔로 할까요? 초록 색깔로 이렇게 되는 모양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두 개를 직접 해보거나 해봤을 때 하나의 그림만 됩니다. 먼저 파란색의 모양으로 그려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냐? 위에 있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절대 내려오게끔 그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무조건 두 함수를 비교해서 위에 것만 쳐주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린다면 자, 뭐 임의로 제일 아래에 오는 점을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뭐 대충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겠죠? 근데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처음 가의 힌트를 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내려오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인 함수 그래프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곳에서 그래프를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점선으로 오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생겨야 거기에서 내려가는 사인과 관계없이 코사인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나는 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위에 0에서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c에 대해서 그 c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파이만큼에서 c를 더해도 2분의 1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2파이 직전에 어딘가에서 2분의 1이 되겠죠. 뭐 여기를 임의로 c라고 할까요?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파이에서 c만큼 더한 것도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 자체에서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사인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면서 대칭적인 그 위치 관계상 파이 플러스 c와 c의 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플러스 c겠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라 색깔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지울 겁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한 거죠. 이게 그래프 테스트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지워봅시다. 확 지우면 그림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지울게요.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이번에는 초록 색깔로 내려오는 게 안 되니 A가 음수인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립니다. 저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자, 뭐 이렇게 연결하고요. 다음 초록 색깔로 그릴 건데 원리는 같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절대 밑으로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하면 좀 더 직관적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지금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자, 그래프는 갑니다. 요렇게 가다가 파이에서 최고점을 찍겠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삐뚤하게 했지만 그래야 자, 이 그래프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노란 색깔로 해볼까요? 큰 게 그래프의 모양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일정 부분까지는 영상이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잠깐 렉이 걸려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높은 게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오른쪽 지점에서 막 교점이 생겨야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차 합격을 했고요. 그림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C일 때 2분의 1인 값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2분의 1이 나오는 값은 우리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파이에서 C만큼 갔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다시 C가 있겠죠? 파이 플러스 C가 2분의 1 나올 수 있습니다. 합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맞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대로 식 두 개를 세워줘서 A, B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 지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그 각도는 봅시다. 사인 값이 ASTC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각은 저번에 말했던 그 동경의 원리에 의해서 300도겠죠?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300도를 대입한 A 코사인 300도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가에 해당하는 힌트였고요. 두 번째, 자 C의 1 때 2분의 1인데 파이 플러스 C도 2분의 1이었죠. 근데 C가 6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두 번째 힌트는 A 코사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러니까 210도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각각 풀어내면요. 코사인 30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내리겠습니다. 코사인 21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입니다. 플러스 b는 2분의 1이 되고요. 얘 둘을 가간법으로 하면 봅시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a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부호만 다르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a와 b만 구하고 끝내주면 참 좋겠고 깔끔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그래프에 대해서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는 그 K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린 그래프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린 다음에 작대기를 한 개 촥 끄면 그때 새 실근을 가지는 그래프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제대로 그린다 생각을 하면요. X축, Y축, 이제는 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2파이죠?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겠죠? 새 실근을 가진다 했기 때문에 초록색깔 모양이 나오므로 어디에서 올라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가 문제죠. 파이일 때 가장 높은 곳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A와 B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의 이름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므로 파이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그 값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입니다. 얘는 루트 3에서 3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2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보다 작겠죠. 얘가 올라가는데 1보다 작은 곳에서 막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밑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위에 있는 것만 치기 때문에 요렇게 막혔다가 올라가는 이 모양이잖아요. 따라서 새 실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 뒤에 거 그리면 안 되죠. 다시요. 뒤에까지 그리니까 이상해졌네. 다시요. 올라갔다가 막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죠. 따라서 새 실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코사인 함수의 최대값, 그러니까 오른쪽에 구해놓은 바로 이렇게 접할 때 코사인 함수가 최대값에 접할 때 그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K라는 소리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A하고 요거 외워야 될 텐데 이 모양이죠. 결국 정답은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0에 B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K가 3분의 아니죠, 2분의죠.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악필이긴 한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3이거든요. 정답은 59가 됩니다. 감사합니다.